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 로이스터입니다. 이번에 신장과 심장이라는 타이틀로 랩터스의 단신 선수 마키스 노엘에 대한 이야기와 기타 뉴스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랩터스의 단신 선수 마키스 노엘이 본인의 강점을 제대로 발휘하면서 성공적인 썸머리그 데뷔를 마쳤는데요. 이번 해 랩터스의 2라운드 픽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마키스 노엘의 활약은 되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 있어서도 팀의 벤블릿 이적을 하면서 1번 포지션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백업 포인트가드 경쟁에서 좋은 눈도장을 찍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레이닝 캠프에 가봐야 정확한 건 알 수 있겠지만 확실히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본 마퀴스 노엘의 강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작은 키마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키가 작기 때문에 볼키핑이 더 안정적이고 역으로 장신 선수들과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돌파가 쉬웠고요. 또 슈팅 레인지가 길기 때문에 스크린을 멀리서 쏜다던가 딥3 등으로 상대를 교란시키는 능력도 출중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어시스트 능력은 역시나 발군이었습니다. 썸머리그 전체 선수 중에 어시스트 5위를 거뒀고요. 지난 워리어스전에서는 16득점 12어시스트로 더블더블을 기록했습니다. 확실히 하이라이트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노엘의 패스들 정말 짜릿함이 느껴지는 그런 좋은 패스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비에 있어서도 만족스럽다고 말씀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작은 키에도 근성있게 따라붙는 모습이라던가 또 이 선수 173cm의 신장에도 지난해 컨퍼런스에서 올 디펜시브 팀에 뽑혔던 수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치만 아쉬웠던 점 역시 존재했습니다. 아무리 썸머리그가 본인의 기량을 뽐내는 쇼케이스라 할지라도 30%가 되지 않는 야투율에서는 아쉬움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또 턴오버도 경기당 3개로 그다지 안정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커리처럼 3점슛을 쏘고 무심하게 백커트하는 세레머니를 했는데 이게 에어볼로 끝나면서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쭉 지켜본 마키스 노엘은 뭔가 모르게 벤블릿의 향기가 나는 선수였습니다. 플레이 하나하나 주저함 없이 시원시원하게 하는 모습이라던가 단신이기 때문에 물론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이 높았던 에너지 레벨 모두 벤블릿이 연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엘의 신장이 더욱더 아쉬워졌는데요. 노엘이 코트에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미스매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작아 보였던 벤블릿과 라우리도 마퀴스 노엘보다 약 10cm가 컸기 때문에 이 본인의 수비에서 나오는 마이너스를 어떻게 공격에서 플러스로 만회를 해야 되는지 마퀴스 노엘의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주제를 바꿔서 랩터스의 주전 포인트 가드 경쟁 현황입니다. 일단 주전은 제가 보기엔 슈레더로 갈 것 같고요. 그렇지만 2년 단기 계약이기 때문에 랩터스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슈레더를 통해서 주어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랩터스의 미래를 책임져줄 포인트 가드를 찾아야겠죠. 사실 백업 포인트 가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할 선수는 말라카이 플린이지만 이제 이 선수 잊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 보여준 게 너무 없었기 때문인데요. 부상이라던가 닉널스의 주전만 사랑하는 그 집착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 본인이 책임져야 될 운명입니다. 네, 사실 조금 더 보태서 말하자면 말라카이 플린은 다음 시즌이 끝나고 나서 NBA 잔류를 걱정해야 될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라노 벤튼 이 선수는 이제 이미 없습니다. 홈타운 보이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지만 최근 방출되면서 보스턴 셀틱스로 유니폼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뛰어난 경쟁자가 백업 포인트 가드 포지션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퀴스 노엘에게는 베스트이지만 팀에 있어서는 큰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반즈가 시몬스나 돈치치처럼 포워드이지만 1번을 보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트레이드를 통한 자원 영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레이디 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시나 합격점을 제에게는 받았습니다. 자신있게 슛을 던지는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그레이디 딕의 모습 그 자체였고요. 또 플로터락, 더블 클러치 같은 골밑에서의 모습, 뛰어난 신체 조건은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심을 보태서 13픽이라는 게 이 선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탑 10으로 뽑혀도 좋을 재능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랩터스에 필요한 조각이라는 선수였습니다. 또 약점이 없었던 건 아니죠. 좋지 않았던 야투율이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이건 썸머리그이기 때문에 본인의 많은 것을 보여주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슛을 던졌던 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즌 중에 코칭을 제대로 받으면 좀 나아지리라 봅니다. 사실 이 그레이디 딕이 반즈와 게리 트레트 주니어와 어떤 시너지를 보일지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루머입니다. 예, 랩터스가 타일러 히로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부터 타일러 히로에 대한 관심을 랩터스 꾸준히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릴라드 트레이드에 있어서 마이애미, 포틀랜드에 이은 제3팀으로 참가가 가능할지 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삼각대 이상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랩터스 입장에서는 최소 오지 아누노비는 내놓아야 어떻게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이 트레이드가 가능해져서 이제 반즈, 히로, 게리 트렌트 주니어, 시아캄, 퍼틀 라인업이 된다면 네, 제가 보기엔 동부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라인업 같습니다. 파스칼 시아캄, 현재 랩터스가 아니라면 연장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스칼 시아캄을 원하는 팀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외의 팀들이 이 중에는 있는데요. 인디애나 페이서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올랜도 매직 같은 리빌딩 팀에서도 파스칼 시아캄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비전 라이벌인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 역시 파스칼 시아캄을 원하는 루머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마 닉널스 감독이 식서스에 지금 있고 또 리코 하인즈 같은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시아캄 루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랩터스의 썸머리그는 끝이 났고 이제 트레이닝 캠프의 차례입니다. 로스터는 뭐 트레이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새로운 선수가 추가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닝 캠프를 통해서 최종 로스터를 꾸려나가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걱정되는 선수는 조 위즈캠프입니다. 또 다른 슈터인 그레이디 딕이 드래프트 되면서 입지가 좁아졌는데요. 7월 18일에 보장으로 바뀌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 전에 방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로스터 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 매년 드래프트를 통해서 신인들이 들어오니까 누군가는 매년 나갈 수밖에 없는 냉혹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방출되면 진짜 이 방출자들은 가시밭길을 걸어가야만 하는데요. 트레이닝 캠프를 통한 재도전 정말 어렵습니다. 작년에는 4픽 출신의 특급 유망주 조시 잭슨이 랩터스에서 최종 로스터에 탈락한 경험이 있고 그 전에는 샘 데커가 기적을 이뤄내면서 로스터에 합류했지만 미미한 활약 끝에 방출되고 말았습니다. 조금 샘 데커에 대해서 약간 사이드 이야기를 하자면 현재 영국 리그 런던 라이온스에서 뛰고 있고요. 재미나게도 이 런던 라이온스의 대형 주주 중 하나가 오지 아누노비라고 합니다. 팀메이트가 이제 구단주가 된 사례인데요. 뭐 어쨌거나 샘 데커가 런던에서는 정말 잘 뛰고 있다고 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뭐 유로리그도 정말 잘하는 리그이지만 NBA는 진짜 괴물들의 리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미난 자료 찾아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